안녕하세요, 사장님. 여기 101동 7층 보고 연락드렸어요.처럼 어렵게 전화해서 말 꺼냈는데 갑자기 대출은 얼마나 가능해요? 언제쯤 입주하시려고요? 이런 말 들으면 순간 멍합니다. 나는 그냥 수리 상태만 물어보려고 전화했는데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용기 내서 방문했는데 막상 대화를 어떻게 해야 하고 초보 티 나서 괜히 비싼 가격에 호구 잡히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도 하셨을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처음 부동산 가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이 실전 팁이랑 실제로 많이 궁금해하는 Q&A도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보시면 이 정도면 나도 부동산 가볼만 하겠는데? 이런 생각 분명 드실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에 전화하는 것부터 어려워할 거예요. 휴대폰 번호 이렇게 눌러놓고도 뭐라고 말하지? 괜히 초보티 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지 않나요? 그런데 처음부터 전화가 어려우시면 문자로 시작해도 됩니다. 이렇게 네이버 부동산에서 내가 원하는 매물을 찾고 해당 부동산 번호를 확인한 뒤에 이렇게 한번 보내보세요. 사장님, 땡땡 단지 101동 7층 물건 6억에 나와 있는 거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9월쯤 입주 예정이에요. 제가 지금 전화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문자로 혹시 대화 가능할까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가끔 그래도 전화하는 게 더 예의 있는 거 아닌가요?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물론 전화가 가장 좋긴 하죠. 그런데 이것도 처음 해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화 자체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락을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문자라도 보내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했을 때 갑자기 사장님이 예상치 못한 질문을 하면 당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대출은 얼마나 가능하세요? 언제쯤 입주하시려고요? 이런 질문이요. 그러면 나는 그냥 수리 상태만 물어보려고 전화했는데 하면서 순간 멍해지죠. 그런데 여기서 당황하실 필요 절대 없습니다. 사장님이 나를 압박하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맞는 집을 찾아주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진짜 살 사람인지 확인하려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전화하기 전에 내가 매수 가능한 가격대, 원하는 집 조건, 그리고 이사 시기, 딱 이 세 가지 정도만 생각해 두면 훨씬 대화하기 편할 거예요. 정확한 대출 금액은 규제 지역인지 아닌지 이 해당 여부와 소득 수준과 함께 상담을 받지 않는 이상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출 포함해서 한 6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말씀하셔도 충분합니다. 대출 계산하는 방법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내가 집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조건과 이사 시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실제로 방문했을 때도 사장님과 이렇게 대화하기 좀 더 편하니까 꼭 미리 생각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1층에서 3층이랑 탑층은 제외하고 보고 있고 오후 출근이라서 남서향이 좀 더 끌리긴 해요. 혹은 직장 출근 때문에 9월 안에는 입주해야 합니다. 이 정도만 말씀하셔도 사장님이 어떤 집을 찾아야 하는지 훨씬 쉽게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이 연락 자체를 한번 시작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연락을 이렇게 했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게 바로 예약입니다. 부동산은 가능하면 최소 하루 전에는 예약하고 가는 걸 추천드려요. 당일날 방문해도 되지 않냐고 묻는 분들도 많은데 당연히 당일날 방문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집을 보러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시기에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긴 해요. 이미 상담 중인 손님이 있을 수도 있고 집주인이나 세입자 일정 때문에 당일에 집을 못 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회사 반차까지 써서 단지 주변도 이렇게 둘러보고 시간 내서 부동산까지 갔는데 임장하면서 보고 싶었던 집을 집주인 일정 안 맞아서 못 보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래서 최소 하루 전에는 연락해서 방문 약속을 잡는 걸 추천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중개사님도 집주인과 미리 시간을 맞출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다른 집들도 함께 준비해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예약을 하고 부동산에 방문을 했다면 이제는 말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부동산에 가서 괜히 아는 척하면서 말 많이 하지 마세요. 초보자분들 중에 무시당하기 싫어서 전문 용어를 좀 일부러 쓰거나 유튜브 이거 몇 편 보고 공부 많이 한 티를 좀 내려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단지 용적률 얼마나 나오나요? 근처에 GTX 들어온다면서요? 이렇게 말이에요. 사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 괜찮아요. 문제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계속 이렇게 아는 척 하려고 하는 경우인데 이 사장님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손님을 상대했겠어요. 몇 마디만 들어도 이 사람이 집을 처음 보는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 알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신혼부부인데 이번에 첫 집 알아보고 있어요. 저희 남편 직장 때문에 이 동네로 이사를 와야 하는데 이 지역을 잘 몰라서요. 모르는 걸 숨길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질문을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정보를 훨씬 많이 얻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초보적인 질문을 해서 무시당하거나 호구 잡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사장님들이
나와 다 맞을 수는 없잖아요. 전화할 때는 친절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내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본인 얘기만 계속하는 분들도 있고 설명을 대충 하거나 초보라고 무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상처받지 말고 그냥 다른 부동산 가면 됩니다. 여기서 제 팁 하나가 나오는데요. 저는 부동산 방문을 여행하면서 새로운 사람들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좀 편하더라고요. 여행 가면 처음 보는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말도 잘 통하고 같이 있으면 편한데 반대로 좀 몇 마디만 해도 이 사람은 나랑 안 맞네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다들 굳이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인사하고 각자 갈 길 가지 않나요?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한 군데 방문했다고 거기서 꼭 계약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그 사장님이 나랑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나랑 잘 맞는 사장님은 분명히 있으니까 전화하면서 골라놓은 다른 부동산으로 가면 됩니다. 나랑 잘 맞는 사장님을 찾는 것도 실력이에요. 이제 나와 이렇게 맞는 사장님을 만났다면 예산과 조건은 어느 정도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산 이야기하면 더 비싼 집만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괜히 예산 말했다가 제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사장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상황을 모르는데 어떻게 나한테 맞는 집을 추천해 줄 수 있을까요? 물론 모든 금액을 세세하게 다 공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대략적인 그 범위만 말씀하셔도 충분해요. 예를 들어 내 예산이 4억 5천 정도라면 다음 달에 전세 보증금이 3억이 들어와서 수리비 포함해서 한 4억 3천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얘기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내 예산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이 집을 보는 우선순위입니다. 전화로 사장님이랑 미리 얘기를 했다면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면 위에 제가 전화 파트에서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사장님도 정확한 집을 추천해 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 집을 방문하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될 이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부동산에 연락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같은 집을 여러 부동산과 반복해서 보는 거는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A 집을 이미 C 부동산에서 봤는데 D 부동산과 다른 집을 보다가 그 부동산 사장님이 이 집도 한번 보시죠 하면서 또 A 집을 보러 갈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이럴 때는 사장님 저 이 집 다른 부동산이랑 이미 보고 왔어요 라고 솔직하게 말하면 돼요. 신뢰가 아닙니다. 오히려 말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부동산끼리 혼선도 없고 집주인도 우리 집 문의가 많이 들어오네 가격을 한번 올려볼까 하는 불필요한 이런 오해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릴게요. 집을 보고 나오시면 사장님이 집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어요? 라고 무조건 물어보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마음에 안 들었는데도 옆에서 계속 설명도 해주시고 시간도 써서 보여주시니까 괜히 미안한 마음 들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이렇게 애매하게 말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런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명확하게 말해주는 게 서로한테 좋습니다. 그래야 사장님도 내가 어떤 집을 좋아하고 어떤 집을 싫어하는지 파악해서 다음에 집을 더 잘 골라줄 수 있거든요. 오히려 사장님 입장에서도 솔직하게 말해주는 손님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야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많이들 실제로 궁금해하시는 이 질문 몇 개만 빠르게 답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그냥 부동산 알아보러 간 건데 사장님이 너무 열심히 물건을 찾아주고 전화가 자주 오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럴 땐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문자로 사장님 이렇게까지 알아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런데 제가 지금 당장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나중에 확실하게 결정되면 그때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괜히 연락 피하는 것보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서로한테 훨씬 편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마음에 드는 매물을 먼저 정해서 연락하는 게 좋나요? 아니면 부동산의 조건을 말하고 사장님이 보여주는 물건을 보고 오는 게 좋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결론은 둘 다 가능합니다. 오히려 같이 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내가 마음에 드는 매물도 당연히 보여달라고 하시면 되고 대화를 하면서 조건을 얘기하면 사장님이 다른 물건들도 아마 준비해 주실 거예요. 이때 최대한 조건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지금 부동산 사장님이 너무 잘해 주시는데 보여주는 집들이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다른 부동산 가봐도 될까요? 하는 질문이었어요. 당연히 다른 부동산 가도 됩니다. 전 재산이 들어가는 일인데 한 군데만 보고 결정하는 게 더 이상하죠. 근데 지금 중개사님이 정말 친절하고 나랑 잘 맞는 분이라면 먼저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사장님 혹시 다른 매물은 더 없을까요? 라고 물어봐도 되고 네이버 부동산에서 본 다른 매물을 보여주면서 혹시 이 집도 같이 볼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공동중개가 가능하면 보여주시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이 집을 보여주셨는데 계약 안 하거나 다른 부동산으로 가면 중개비를 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아닙니다. 중개보수는 계약이 성사됐을 때 발생하는 거여서 계약하지 않았으면 중개보수 낼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오늘 내용을 정리하자면 부동산 방문하는 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전화가 어렵다면 문자로 시작해도 되고 모르는 건 솔직하게 물어봐도 됩니다. 예산과 조건도 어느 정도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 나한테 맞는 집을 더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안 맞는 사장님을 만나면 그냥 다른 부동산으로 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러 부동산에 연락하는 거는 괜찮은데 같은 집을 여러 부동산과 반복해서 보는 거는 피하시고 만약 집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애매하게 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결국 중요한 건 직접 한번 가보는 거예요. 아마 한번 다녀와 보시면 이 정도면 나도 부동산 가볼만 하겠는데? 이런 생각 분명 드실 거예요. 영상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